5살 딸을 키우는 30대 이 씨는 최근 들어서 신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자수성가했지만 미혼이었던 신우는 첫 조카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는데요. 조리원비에 시터 비용은 물론 수시로 아이 옷이며 장난감을 선물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이유식은 어떻게 먹이는지, 책은 얼마나 읽어주는지, 주는 만큼 아이의 일에 참견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산을 딸에게 물려줄 테니 대신 4가지 조건을 들어달라는 신우. 하지만 이 씨는 아이의 교육 문제까지 손대기 시작한 신우의 제안이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예. 자, 오늘 사연은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약간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우이가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내 자식에게. 저 같은 이게 무슨 고민거리인가 싶기도 한데. 네, 일단 이 씨는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씨랑 남편은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한테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40대 중반의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신우가 남편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신우이가 사업체를 꾸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은 정리하고 자수성가한 케이스인데 이제는 상가 몇 군데를 매입해서 관리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이 씨가 결혼할 때 그 남편 쪽에서 도와준 건 거의 다 신우가 보태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결혼 뒤에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실상 이 신우이가 엄마 역할까지 계속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누나, 저런 신우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장녀로서 동생을 그냥 엄마처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씨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뭐 그래서 하는데 되게 쿨하게 살갑기보다 쿨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남편 잘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뭐 나도 돈 많이 벌었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는 이 신우이하고 상견례, 또 결혼식, 또 시부모 장례식 한 3번 정도 본 게 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쿨한 신우가 첫 조카를 딱 품고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출산을 할 때까지는 신우가 뭐 등장을 안 했죠. 그냥 이제 멀리서 부모 대신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씨가 딸을 출산을 하자 신우가 태도가 좀 변화합니다.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말도 없이 결제를 해주는가 하면 일주일에 3번씩 오던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전부 다 결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는 그냥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카프와 아이 사진을 함께 감사함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누나가 결혼을 못해서 조카가 처음이라서 기대돼서 그런 거다. 우리가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까지는 큰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양 변호사님 이게 왜 고민일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히려 행복한 뭐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싶기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정도가 좀 심해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진 날마다 좀 보내줘 정도였다가 그리고 뭐 선물 싸갖고 올 때 장난감이랑 옷까지 다 가져오니까 좋긴 좋죠. 근데 그다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준 옷 입혀가지고 요렇게 애 눕히고 애 앉히고 해 사진 찍어줘. 그 장난감 인형 있잖아. 데리고 나서 밖에서 인형이랑 같이 설정샷 찍어줘. 여기다가 물어보는 것도 애가 하루에 몇 번씩 울어? 뭐 하루에 뭐 변은 뭐 잘 보고 있어? 이유식은 뭘로 먹이냐? 유기농 먹여야 된다? 아니 그 소고기는 한우 갈아서 넣어야 돼. 뭐 책도 좀 읽어. 애를 무슨 책을 벌써 읽어줘. 책 읽어주고 있냐? 그 심지어 방울토마토 같은 거 먹일 때는 그거 칼집 넣어서 살짝 데쳐서 먹어야지. 껍질을 먹이면 안 좋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과해진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가 10명이 넘어가지고 그냥 애들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한데. 자, 그리고 뭐가 됐든 말이죠, 교수님. 네. 이 씨 남편도 그러니까 이 신우가 남편을 거의 엄마처럼 키우다시피 했고 또 본인은 또 결혼을 안 해서 자식도 없고 뭐 조카에 대한 어떤 남다른 감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씨 사연자 입장에서 뭐가 됐든 간섭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가 됐든 좀 부담스럽긴 하겠어요. 네, 뭐 사사건건 이제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간섭을 무조건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전부 다 금전적인 지원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뭐 용돈도 주고 학비를 위해서 적금도 들어준다고 하고 뭐라도 갖고 싶으면은 지금 이 이제 조카죠. 조카가 고모 이거 사줘 하면은 이제 고모가 어린 눈에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러면서 바로 그 원했던 거를 꼭 이제 그 사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이 이제 조카는 고모에 대한 뭐 뭔가 동경하면서 애착하면서 정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뭐 왠지 뭐 올케가 약간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금전적인 이제 지원을 받을 때마다 사실 나름대로 이제 돌려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요. 상품권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그 액수만큼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물도 금액에 맞춰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만큼 나도 나 나름대로는 돌려준다 이런 노력을 하기는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씨 입장에서는 뭔가 무언의 압박처럼 계속 느껴졌겠어요. 응? 네, 그런데 또 아이도 고모를 굉장히 잘 따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고모는 오냐오냐 다 받아주고 또 딸이 사달라는 건 무조건 척척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하는 게 생기면 고모한테부터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부부도요, 절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일단 둘 다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닌데 맞벌이고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 낳고 싶진 않아서 철저하게 아이를 계획하고 임신해서 낳았기 때문에 준비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매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고모한테 간다면서 떼를 쓰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질까 봐 이 씨 본인은 더 엄격하게 좀 교육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이제 주말까지 신우와의 시간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비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신우한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요. 이 씨 딸이랑 함께하는 토요일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또 딸도 고모랑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이 씨 부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 요구 조건이 좀 많아지네요. 근데 이제 평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뭔가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혹시나 어떻게 되면 늙어가면 정리할 때 우리 조카 딸한테 줄 거다라고 뭘요? 얘기를 하면서 유산을? 다만 어. 조건이 좀 있다라고 네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네 가지씩이나. 그 조건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랑 식사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식사 자리에 아이만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요청을 하고요. 또 2주간 해외여행 갈 때 본인하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음악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바이올린을 좀 배우라고 하면서 크면 유학도 보내겠다. 자기가 또 어느 정도 준비도 했다라고 하고 유학을 가게 되면 자기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약간 드라마 무슨 상속자들 같은데 나오는 무슨 그룹 후계를 뭐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혼인데 어린 조카가 하나만 생겼을 때 이렇게 가는 얘기들을 저는 가끔 들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본인이 일하시느라고 쏟지 못했던 뭐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이러면서 모르고 살았던 모든 애정이 다 조카한테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카에게도 좋지 않고 나중에는 그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더라고요. 왜 조카에게 좋지 않냐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에게 어떤 선을 주고 넘지 말아야 될 걸 제한을 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것도 악역도 맞는 게 부모인데 그거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 고모가.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망가지는 거고요. 또 이 조카가 아무리 그래도 크잖아요. 사이가 좋아도 또 고모 안 쳐다봅니다. 애들 부모도 나이 들면서 안 쳐다보는데 고모 안 쳐다보죠. 그럼 그때 그 고모들의 상실감은요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저거는 저 고모님께서 진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종종 봤기 때문에 좀 다른 취미 내지는 다른 애정을 좀 쏟으실 걸 찾으시는 게 그리고 아직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또 사랑하는 분을 만나시는 것도 차라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는 이 신우의 제안 이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지만 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 교수님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조건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양보하면 저는 받아들인다. 어떤 거요? 뭐냐? 뭐 바이올린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본인이 따라간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것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고모는 이 아이가 다 큰 다음에 고모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자식도 다 크면 부모를 떠나는데 고모는 더더욱 떠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에 손자 너무 뭐 아주 애지중지하시지만 애들이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주시겠다는 거 다 받고 그냥 뭐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게 그렇게 놔두시고 다만 유학은 내 맘대로 못 보낸다. 내 자식 어디로 뺏어가냐. 그 대목만 명확하게 선을 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아이가 조카가 너무 영악한 애야.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돈 안 주는 엄마보다 돈 많이 주는 고모한테 더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안만 아니 나중에 영악해도 커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럼 너무 젊어요. 뭐 아직 정리하려면 50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정리한다고 해서 난리를 칩니까? 40 중반이라 그러거든요. 저보다 젊은데 뭘 한다고 지금 저도 저걸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너무나 미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남자 만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고 말아요. 그냥 아, 진짜? 조건도 그냥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머지 조건은 그래 해줘요. 지금 좋다고 하니까 현재를 지금 생각하면서 몇 가지는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뭔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요?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남편에게 시누이가 너무 엄마 같은 존재다 보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엄마 거절을 어떻게 하는지 주변에 동료들 친구들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우이분이 지금 만약에 주변에 만나는 분도 없고 자손도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그 재산이 거기로 갑니다. 뭐 저렇게 얘기 안 해도 어차피 갑니다. 아이고,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일단 김혜진님, 아이한테 엄마가 둘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싫습니다. 내 아이인데 왜 아이를 신우랑 공유하나요? 하셨고요. 최지원님,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싱글인 의사 친정 오빠가 자기 재산 다 우리 큰애 준다고 했는데요. 50 넘어서 여자 생겨서 결혼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걱정해. 아이고. 또 최주님은 저 같으면 돈 안 받고 상관 말라고 할 텐데 돈은 돈대로 받고 자식한테 간섭하는 건 싫다고 하는 건 문제 있어요. 프리님,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이 신우도 남자 만날 수 있다. 예, 그럼 또 이제 전혀 또 완전 안면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